네, 안녕하세요. 울산대학교 IT융합학부 김대환입니다. 오늘 제 연구 분야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제 연구 분야는 컴퓨터 비전, 딥러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비전이라는 것은 시각적 인공지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카메라 영상으로 받은 영상을 기반으로 딥러닝 알고리즘이나 기존의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사용을 해서 인공지능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연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 먼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울산대학교에 있고요. 포스텍을 졸업하고 예전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근무를 했었고 지금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상황이 됐고요. 제 전공 분야나 연구 분야는 컴퓨터 비전, 딥러닝, 머신러닝, 가상의식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좀 세부적인 연구 분야는 사람을 검출하고 추적하거나 사람의 포즈를 예측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2차원 영상으로부터 3차원 외형을 추정하거나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제스처를 분석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핫한 자율주행 분야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실제적인 영상을 캡처를 해서 인공지능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합성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 연구 분야 간단하게 하나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연구는 3차원 사람 외형 추정 기술입니다. 예전에는 3차원 센서를 통해서 사람의 3차원 구조라든지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정하고 생성했지만, 최근에는 딥러닝 기술이 워낙 발전을 해서 2차원 영상으로부터 3차원 포즈를 예측하고 외형을 추정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차원 센서는 가격이 좀 비싸기도 하고 일반인들이 쉽게 구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웹캠이라든지 2차원 카메라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2차원 데이터를 통해서 3차원 사람의 포즈를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의도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여러분들이 하시는 쇼핑 같은 거, 사람 몸을 외형을 정확하게 예측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옷을 잘 입혀준다든지, 아니면 요즘 메타버스가 핫하죠. 그래서 메타버스에 관련된 아바타들을 생성한다든지 그런 연구에 활용할 수 있고요. 이걸 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어떤 생각하는 바라든지 어떤 외형적인 부분들을 예측함으로 인해서 많은 연구에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사람 포즈 추정 기술입니다. 최근에 많이 핫하고 있는 기술인데요. 사람의 관절 위치를 찾고 그 포즈를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사람이 요즘 운동에도 관심이 많아지고 동작에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내가 어떤 동작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에 대한 분석을 해주는 연구이고요.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3차원 센서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을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2차원 영상을 기반으로 사람의 상반신이라든지 하반신이라든지 아니면 얼굴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포즈로 검출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활용하는 분야는 왼쪽 그림에 보시다시피 요즘 운동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동작들을 캐치해주고 이 사람이 운동을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또 어떤 틀린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잘 찾아줘서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단순히 운동뿐만 아니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다양한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춤도 추고 있는데, 춤을 얼마나 더 잘 추고 이걸 댄스에 적용하는 연구 또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수많은 다수의 사람들을 포즈를 검출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람 의도 호응도 분석 기술입니다. 요즘 이 기술은 사람의 표정이나 동작을 분석해서 사용자의 의도나 호응도를 추정하는 기술인데요. 요즘 여러분들 방송 많이 보시고 개인 영상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영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반응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의도나 호응도를 분석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어떤 말의 의미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어떤 바디의 형태, 얼마나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단순히 말뿐만 아니고 어떤 멀티모달에 해당하는 의미들을 분석을 해서 사람의 감정 분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콘텐츠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비전이랑 시각적인 인공지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표정이라든지 바디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의도나 호응도를 분석하는 중입니다.
최근에 아마도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리액션 비디오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BTS 같은 그룹이 나왔을 때 얼마나 집중적으로 콘텐츠를 호응을 주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고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7단계 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이면 별로 관심이 없다, 뭐 지루하다 이런 느낌이고, 이제 +3이면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콘텐츠에 관심이 많구나, 이런 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표정만으로 분석을 하는 건 아니고 꼭 표정이 좋다 그래서 이 콘텐츠에도 관심이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더 놀래고 있는지, 이 사람의 어떤 외형적인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의도나 호응도를 분석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가락 포즈 추정 기술입니다. 최근 이제 여러분들 HMD라는 기기를 한번 써보셨나요?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기기인데, 가상현실이나 메타버스 환경에 접속하고 3D 콘텐츠를 즐기기 위한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안경을 쓰다 보면 밖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우리 손에 무슨 컨트롤러를 들고 있거나 뭔가 조작하는 기기들이 하나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되게 안경을 벗었다가 썼다가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 손을 그 컨트롤러 대신에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HMD 앞쪽에 여러 대의 카메라를 달아서 사람의 손 동작을, 손가락의 포즈를 인식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 사람 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고를 추정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도, 이건 제 예상이긴 하지만 5년, 10년 내에 외부에서,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쓸 수 있는 안경형 디스플레이가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야 편하게 기기를 들고 있을 수 있으시겠지만 외부에서는 그걸 쉽지가 않으시겠죠. 그래서 어떤 기기 없이 그런 디바이스를 컨트롤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마 여러분들 그 뉴스 보시다 보면 옆에 수화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 손동작으로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이런 손가락 포즈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수 사람 검출 추적 기술입니다. 실제로 요즘 여러분들 CCTV가 많이 주변에 많이 있죠. 알게 모르게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존재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고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이동함을 추적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동선이라든지 어떤 그 사람이 이동하는 형태를 검출하는 기술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실제로 이 영상 사람 추적을 할 수 있는지는 뭐 아직은 여러 가지 사회적 법적인 문제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객체를 추적함으로 인해서 여러 일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즘 드론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그 드론이 나를 계속 추적하면서 내 사진을 예쁘게 잘 찍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가 단체 모임이 있었을 때 그 단체의 사람들을 잘 추적을 해서 어떤 사람이 잃어버리는 케이스라든지 뭐 어디로 갔던 것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데에 잘 활용을 할 수 있고, 요즘은 특히 그 산업 안전 분야에서 사람들이 위험한 지역에 있다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세이프티 존을 벗어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확대 사람을 검출하거나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사람뿐만 아니고 객체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자율주행이 핫하죠. 그래서 자율주행에서 뭐 자동차를 검출한다든지, 아니면 그 상황에서 뭐 사람을 검출한다든지, 또 자전거를 검출한다든지, 자율주행에 필요한 수많은 객체들을 검출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예전부터 많이 하고 있던 기술입니다만 실제로 2D 영상을 사용하다 보니까 가려짐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가려짐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객체를 잘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가려지는 최소한의 정보를 잘 활용을 해서 가려지는 부분만의 정보를 잘 검출하고 추적함으로 인해서 다수의 객체를 가려짐이 있는 상황에서도 잘 검출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동작, 행동, 제스처 인식입니다. 앞전에서도 비슷비슷한 기술들을 몇 개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이 기술은 실제로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행동을 행했는지를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보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헬기 수신호 인식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헬기에서 그 아래에 착륙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어떤 수신호를 파악을 하는데, 지금은 어떤 무전기 신호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지 않고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약간 오착륙이 많고,
사람이 실제로 시야나 어떤 공중에 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영상으로서 그 사람의 의도를 잘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착륙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시 위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호버링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의도를 검출하는 기술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실제로 사람 영상을 제외한 그 사람의 스켈레톤만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게임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칼을 휘두르고 있는지, 아니면 방패를 하고 있는 방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항복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팔을 벌리고 있는지, 이런 동작을 분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양한 콘텐츠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자율주행에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여러 미국 기업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들이 자율주행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약간 레벨 2, 3단계의 자율주행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차선 인식 같은 걸 통해서 차선을 벗어나면 이렇게 경고 알림을 주는 그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건데요. 실제로 이제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곧 아마 선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면 이게 실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많이 불안하시긴 하시죠. 그래서 하지만 그 기술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하부단에서는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냐? 앞에서 소개시켜 드렸다시피 객체를 검출하거나 신호를 인식하거나 이런 기술들은 현재 많이 잘 진행이 되어 있고요. 현재 가장 중요한 기술은 어떤 기술이냐면 사람에 대한 안전 문제라든지 윤리의식, 이런 문제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많은 상황들을 접해야 하는데, 그 상황은 실제로 우리가 모든 지역에 있는 상황들을 전부 다 획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매 시간, 매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위치라든지 날씨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요즘은 가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자율주행에 대한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 유니티라는 게임 엔진을 통해서 가상 환경에 대한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형태를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있고요. 강화학습을 통해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함으로써 현재 상황이 어떻고 주변 상황이 어떻고 실제로 사람이 이렇게 존재하니 실제로는 신호가 초록색 신호일지라도 어떤 윤리에 배반되지 않는 그런 시뮬레이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 수많은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고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차차 좀 디테일하고 딥한 기술들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들은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요. 언제든지 기업분이시든지 아니면 연구를 협력할 수 있는 업체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많은 협력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